자, 단기 특강에서 수능 지문을 제외하고 우리 수능 지문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좀 볼게요. 자, 얘부터죠. TV 홈쇼핑 부정 효과예요. 자, 봅시다. 지금 일단 형광 페이지를 한번 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TV 홈쇼핑을 보면 상품을 일주일 먼저 사용한 후 마음에 들면 결제를 확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대요. 얼핏 보기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냐는 거야. 자, 판매자가 그와 같은 제의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것은 경쟁 용어로 부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부존 효과라는 것은, 자, 현금을 칠게.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어떤 경향인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지문은 부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존 효과는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태도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게 옆에 해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해제. 자, 이 글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태도라는 부존 효과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일종의 어떤 어떤 그 예시에서 나온 건데, 그 예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마디로 이 그 손실 깊이적 어떤 태도였다. 그지?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더 이상 안 갖고 있는 게 싫다는 거지. 이게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어도 안 갖고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경제 이론에서는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를 갖다가 이 설명해주는 근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통적 경제 이론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 설명을 해줄게. 쌤 손톱 보이니? 손톱 아주 귀엽죠. 자, 전통적 경제 이론. 쌤 손. 되지. 자, 전통적 경제 이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논리적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 그지? 논리적 주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말에 따르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 다 합리적 주체인데, 경제학에서 보자면. 근데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이래 버려요. 그거 왜 이럴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설명해주는 효과가 이런 심리학적인 부존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 경제학자가 코넬 대학교 어떤 대학생들에게 그 학교의 로고가 들어간 머그잔을 나눠주고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 실험의 내용은 그 머그잔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보는 거래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규칙은 보통 상품이 거래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대. 즉, 머그잔을 갖지 못한 사람은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금액으로, 머그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는 금액보다 더 크면 그 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무료로 어떤 호의로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고 마음의 짐을 어떤 가지는, 지우는 약간 그런 어떤 호의로서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진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야. 자, 6달러의 가격표가 달린 머그잔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는 각양각색으로 예상되었고, 특별히 머그잔을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 나눠준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무작위로 뽑아서 나눠주었다.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5.25달러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최대한 내겠다라고 한 평균이 2.75. 그러니까 구매자는 얼마를 가졌냐면, 얼마를 얘기했냐면 2.75달러를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판매자의 최소 가격은 5.25달러야. 그지? 그리고 구매자의 지불 용의는 2.75달러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봐. 이 거래는 절대 성립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구매자는 돈을 이거밖에 안 내겠다는데 판매자는 이만큼 최소 받아야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겠지. 그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지? 이러면 이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만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높게 생각하는 거야. 즉, 이 말 자체가 이거 어디다 표기해야 되냐? 저 옆으로 이쪽 밖으로 뺄게요. 자, 이 말 자체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물건의 가치를 높게 판단함.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물건, 내 수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지? 정확히는 이 물건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아서 오히려 이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더 높여버린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랬어? 이게
효과라고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큰 문제 없이 여긴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실험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실행된 결과들도 다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즉 이 주제에 관련된 11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자의, 그러니까 한 개만 지금 한 게 아니에요. 11개 연구 결과를 종합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 실험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런 게 아닌 거야, 분명히. 자, 그러면 양자 사이에서 격차가 최소 1.4배에서 최대 16.5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앞서 제시한 부존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갖다가 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높은 금액을 받아야지만 그 물건을 넘겨주겠다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존 효과. 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행태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손실 기피적 태도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으니까 손실 기피적 태도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결과적으로 부존 효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아주 근간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손실 기피적 태도란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의 계속 정의와 어떤 실험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어. 지금 갖고 있는 무언가를 굉장히 잃어버린 거 특히 싫어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신이 갖고 있는 머그자리 잃어버린 게 싫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어야지만 팔겠다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손실 기피적 태도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홈쇼핑 상품에서 내가 봐봐. 어떤 운동기구가 12만 원에 어떤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소비자는 10만 원까지만 늘 용의가 있으면 그 운동기구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일단 한번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들어왔지, 내 물건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갑자기 부존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미 이 물건을 받았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싸. 이게 별로야. 별론데 환불은 안 해. 왜? 부존 효과지. 그지? 자, 그렇게 운동기구를 쓰게 되는 과정에서 부존 효과가 발생해서 나름 이것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만족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소비자가 이제는 13만 원까지 낼 용의가 생기니까 이 12만 원의 가격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돌려주지 않고 결제를 한다는 거죠. 자,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지?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물건의 소유 여부가 그것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래. 즉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경제 이론에서는 이랬으니까 합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쌤 이거 세모 칠게요. 그지? 합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통적 경제 이론이에요. 전통적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그지? 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부존 효과의 존재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비합리적인 행태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부존 효과라는 것이 뭘 해줄 수 있다. 이것의 어떤 비합리적인 형태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전통적 경제 이론은 합리적, 논리적 주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부존 효과와 같은 거를 갖다가 설명을 못하는 일종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 한계점 존재. 누가? 전통적 경제 이론이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걸 갖다가 극복하게 해주는 이론이 뭐다? 부존 효과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존 효과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해 준다. 요게 이 글 전체의 주제겠죠. 해준다. 오케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쌤처럼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지문 연구에서 요 해제에 아주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기억한다던가 혹은 아까 나온 것처럼 한 개의 연구가 아니라 총 11개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다 맥락이 비슷했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손실 기피적 태도라는 어떤 핵심 개념을 갖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지? 부존 효과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손실 기피적 태도였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또 큰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